자, 저번 시간 저희는 트랜잭션 분석 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뭔지, 트랜잭션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뷰부터 나가볼 예정인데요. 저희 크리에이트 하면서 뷰 만드는 방법하고 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뷰라고 하는 애는 뭐였었죠? 뷰. 네? 그쵸. 가상 테이블이죠. 가상 테이블. 자,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지는 가상 테이블. 자, 우리 뷰는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 내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가상이잖아요. 그쵸? 뷰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간주가 되는 애죠. 자, 그리고 뷰를 쓰면은 뭐가 좋죠?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을 해요. 실제 물리 데이터가 아니라. 자, 그럼 뷰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라던가 뷰를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테이블을 기초로 정의된 애도 같이 삭제될까요? 아니면 걔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자,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나 뷰를 삭제하면 그 테이블이나 뷰를 기초로 정의된 다른 뷰도 같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뷰를 만들었는데 그 테이블이 삭제가 됐다 이러면은 이 뷰도 자동으로 삭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뷰를 정의할 때는 뭐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었죠? 힌트, DDL. 그쵸, 크리에이트 문을 가지고서 뷰를 정의를 했고, 자, 그럼 뷰를 삭제를 할 때는, 제거할 때는, 그쵸, 드랍을 이용을 해가지고 뷰를 삭제를 했죠. 제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을 하고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가 되면 뷰도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고, 뷰는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드랍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자, 뭐뭐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의 테이블이다. 자, 이것만 보고서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뷰라고. 가장 적급한 영화는 뷰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뷰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티션. 들어보셨나요? 자,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작은 논리적 단위인 파티션으로 나누는 것. 자, 파티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파티션을 왜 쓸까요? 자, 첫 번째, 쿼리 성능이 향상이 되고 디스크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수행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뭐
뭐 안 좋아지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파티션 나눌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파티션에는 종류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파티션이 이제 나누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인덱스를 작은 논리적인 단위인 파티션으로. 그래서 파티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범위 분할. 두 번째, 해시 분할. 세 번째, 조합 분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범위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워요. 지정한 열의 값을 기준으로 분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들이 차례나락 있는데 뭐 일별로 분리를 한다던가, 아니 월별로 분리를 한다라던가, 뭐 아니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열의 그 값을 분리를 한다라던가. 이해되실까요?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 얘네들이 이제 범위 분할인 거고요. 자, 해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관리보다는 성능 향상의 목적을 둔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시 분할로 4개의 파티션을 분할을 하는 경우 해시 함수는 뭐 0, 1, 2, 3 뭐 이런 정수를 돌려주는 거죠. 자, 해시 함수라고 하는 애는 뭔지 아시나요? 해시 함수. 자, 해시 함수란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자, 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 뭐 만약에 사람 이름이 지금 저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2글자일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4글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뭐 그런 이름이 뭐 0부터 뭐 15까지의 숫자 뭐 이런 정수값으로 매핑이 된다 뭐 이러면은 그 사이의 수들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를 쓰는 이유는 하나의 주어진 입력이 다 다를 때 걔에 따른 다른 입력을 찾는 것들이 이제 조금 불가능하니까 이제 고정된 길이로 이제 다 해놓는 거예요. 변환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시 함수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 해시 분할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를 이제 사용할 때는 뭐가 좋겠어요? 고정된 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주민번호 저희 다 같이 동일한 길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쵸? 뭐 누구는 하나 더 적고 막 이러지 않죠. 뭐 아니면은 뭐 학번 뭐 아니면 우리 수강생 번호들도 다 5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데이터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컬럼들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뭐 특정 파티션에 데이터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범위 분할의 단점을 보완을 한 게 이 해시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을 고르게 분산을 할 때 유용한 거죠. 자, 그리고 조합 분할. 자, 조합 분할은 범위 분할로 분할을 한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다시 분할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섞었다 이래서 조합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범위 분할을 했는데 걔네들이 파티션이 너무 커요. 나는 찌끔찌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조금 어렵다 이럴 때 유용하겠죠, 조합 분할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있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에 파티션 설계에서 사용되는 파티션 유형을 골라라 막 이래놓고 뭐 여러 가지 막 분할을 막 나요. 막 인덱스 분할, 해시 분할, 조합 분할, 범위 분할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시 분할, 조합 분할, 범위 분할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각각 어떤 형태인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얘가 인덱스를 작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작은 논리적인 단위로 파티션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인덱스가 뭔지는 아시나요? 인덱스. 우리가 뭐 PDF 파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할 때도 인덱스를 달아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덱스 달아져 있으면 뭐가 좋죠? 당연히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빠른 조회를 하기 위해서 키하고 포인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은 전체 테이블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대신 인덱스의 큰 특징은 뭐가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할 수는 없다. 검색과 질의의 제한, 처리에서만 사용된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주 사용되는 필드 값으로 만들어진 원본 테이블의 사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덱스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덱스의 종류. 자, 첫 번째. 우선 인덱스의 개념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며, 키가 그리고 포인터, 요 쌍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구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덱스가 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트리 기반 인덱스, 그리고 비트맵 인덱스, 그리고 함수 기반 인덱스, 비트맵 조인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 이렇게 있습니다. 5개. 트리 기반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 함수 기반 인덱스, 비트맵 조인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 자, 트리 기반 인덱스라고 하는 애들은,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트맵 방식입니다. 비트맵 방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덱스 방식이고요. 자, 루트 노드에서 하위 노드로 비교해 나가며 데이터를 검색하는 인덱스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인덱스 컬럼의 데이터를 비트 값인, 자 비트는 뭐랑 뭐만 가능하죠? 그쵸, 0과 1, 0 또는 1로 변환하여 인덱스 키로 사용하는 방법. 자, 얘는 어떤 데 사용이 될 때 유용하냐? 얘가 가끔가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키 값을 포함하는 행, 즉 로우죠, 로우. 개수를 파악하는데 유효. 그리고 이제 분포도가 낮은, 자 분포도가 낮다라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 종류는 적은데 동일한 데이터가 많은 경우, 자 분포도가 낮은 경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값들이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압축 효율도 좋죠. 자, 우리 함수 기반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자 컬럼 값 자체가 아니라 컬럼의 특정 함수를 적용한 값입니다. 함수 결과에 트리 인덱스나 아니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비트맵 조인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조인이 가능한 두 테이블의 공통열에 대한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맵 조인 인덱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인을 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도메인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인덱스를 직접 만들어 사용. 근데 이제 인덱스를 사용을 할 때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인덱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덱스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이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넓은 범위로 인덱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걔도 역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또 걔를 이제 저장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까지 이제 고려가 돼야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자, 얘는 뭐냐면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럭에 저장하는 물리적 저장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비트맵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낮은, 즉 데이터 종류가 적고 동일한 데이터가 많은 경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했었죠, 비트맵 인덱스. 자, 근데 우리 클러스터, 얘는 어떨 때냐,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입니다. 반대죠, 반대. 자, 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첫 번째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 그리고 인덱스와 달리 대량의 범위를 자주 조회하는 테이블. 그리고 대량의 테이블, 대량의 범위를 조회를 하고 또 분포도가 넓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느냐? 입력,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테이블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러스터는 데이터 저장할 때 데이터 액세스 효율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럭에 저장하라는 물리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 처리 범위가 넓다. 자, 그러면은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 자, 그리고 만약에 조인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은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 개의 테이블 뿐만 아니라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은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용량을 설계를 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테이블에 저장이 될 그 데이터량과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차지할 공간들을 미리 예측 반영을 해줘야겠죠. 뭐 만약 분석하는 그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초 자료들을 수집을 해보고 DBMS에 이용될 용량도 산정을 해보고 뭐 디스크의 용량도 이제 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순서가 가끔 가다가 나올 수 있어서 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설계, 분석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예상 건수 로우 열의 길이 보존 기간 뭐 증가될 증가율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용량을 분석해야 되고요. 첫 번째 1번 써놓을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분석하는 절차 1번 그리고 2번 DBMS에 이용될 테이블, 인덱스 등 오브젝트별 용량을 산정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테이블 뭐 아니면 인덱스 뭐 테이블 페이스 용량을 산정 테이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자, 그리고 4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 용량과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용량을 합해 디스크 용량 산정. 테이블 스페이스가 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내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단위, 걔가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분석하는, 설정하는 그 절차도 알아봤고요. 자,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같이 나눠볼게요. 자, RTO라고 하는 단어하고 RPO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자, 첫 번째 RTO는 Recovery Time Objective, RPO는 Recovery Point Objective. 자, 얘는 목표 복구 시간이고요. 얘는 목표 복구 시점이죠.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뭐 그때 그 시즌에 이슈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슈에 대한 문제들이 한두 번씩은 나오는데, 아직은 저 이슈가 터지지 않았었어가지고 저번 뭐 카카오 때 했으면은 나왔을 수도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으로 복구되어 가동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의미. 뭐 예를 들면은 뭐 장애 발생한 후에 뭐 6시간 내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 복구 시간. 자, 그리고 R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 자, 목표 복구 시간은 뭐 몇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는 어떤 기준점이냐면은 뭐 장애 발생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백업 시켜놓은 거 있었는데, 그 백업 시켜둔 시점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요런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A는 한국 IT 보안관제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는 서비스 운영 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서버 다운, 자연재해, 시스템 장애 등의 비상 상황에도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용어는 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으로부터 업무가 복구되어 다시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뭐 다음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설명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런 뭐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시간이니까 RTO 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목표 복구 시간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Recovery Time Objective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근 통제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자,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객체와 이를 사용하려는 주체 사이의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접근 통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 통제 정책. 두 번째, 접근 통제 메커니즘. 세 번째, 접근 통제 보안 모델.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접근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체, 즉 어떤 주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객체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그 여부를 정의를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된 접근 통제 정책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뭐 접근 통제 목록, 뭐 보안 등급, 패스워드, 암호화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에 들어가고요. 자,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이라고 하는 건 보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형화된 모델입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접근 통제 기술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임의 접근 통제. 두 번째, 강제 접근 통제. 세 번째, 역할 기반 접근 통제입니다. 자, 접근 통제 기술. 아직 작성 중이신가요? 자, 임의 접근 통제, 강제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의 접근 통제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강제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건요,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비교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를 할 수 있고, 또 사용자별로도 인가 등급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이제 중앙 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얘는 이제 임의 접근 통제하고 강제 접근 통제의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해서 나온 애입니다. 자, 얘네 이제가 이렇게 임의 접근 통제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DAC 강제 접근 통제, MAC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에,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을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강제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들도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등급의 문서가 있듯이 뭐 이거는 2등급부터만 가능해. 너 몇 등급이야? 너 읽을 수가 없네.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니야. 저리 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접근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RBAC는 이제 개인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에 이제 뭐 역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뭐 어떤 역할, 얘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거의 신분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지, 신분이 아닌 뭐 그룹 내 역할에 따라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 자,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뭐 다 쓰고 나면은 점 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찍히잖아요. 로그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될 때 로그라고 하는데, 자,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내용이나 이용 상황 등 상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기록한 파일입니다. 자, 그냥 있는 아무 로그, 이클립스 로그 가지고 온 건데요. 뭐예요? 시간대별로 뭐 했는지 다 나오죠. 여기 지금 요게 날짜잖아요. 뭐 했는지 다 찍혀요. 자, 이용 상황,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기록한 파일을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고 하고요. 얘가 왜 필요하느냐? 자, 어디서 만약 뻥났어요. 그러면은 그 복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겠죠. 자,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과거 상태로 복귀 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로 재생을 시킨다. 자, 이 단어가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과거 상태로 복귀시키거나 현재 상태로 재생시켜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자, 과거 상태로 복귀.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언두입니다. 언두. 자, 그리고 현재 상태로 이거 재생인데. 야, 현재 상태로 재생이라는 거는 리두입니다. 리두. 그래서 언두, 리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언두, 복귀.
이건 뭐예요? 로그에 보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트랜잭션 작업을 취소하여 원래의 데이터베이스로 복구함. 자, 그리고 재생 리도 얘는 뭐예요? 덤프 로그를 이용을 해서 가장 최근에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회복시킨 후 트랜잭션을 재실행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도 언두가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자, 리, 두, 다시 하다, 언. 이제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린다. 자, 그래서 리도는 무언가를 다시 하는 것, 언두는 무언가를 다시 되돌리는 것. 그래서 리도는 복구를 하는 거, 언두는 이제 롤백을 하는 거. 걔도 우선 복구를 하는 거긴 하죠. 기본적으로 둘 다 복구를 하는 거긴 하지만 리도는 사용자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다시 한다라는 거. 언두는 사용자가 했던 작업을 반대로, 그러니까 사용자의 작업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업데이트 뭐 어떤 컬럼 있고, 컬럼 이름도 그냥 만들어 놓을까요? T1 set 컬럼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놓을게요. 자, 업데이트 이 테이블에 있는 거 set 뭘로, 어떤 걸로 바꿀 거냐? 뭐 no를 no 플러스 1로, 뭐 where id가 1인 거. 자, 이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세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리도를 이용을 해서 이 작업을 한다. 근데 만약에 세션이 비정상 종료가 되기 전에 커밋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도를 한다 이러면은 다시 이 작업을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커밋을 하지 않았는데 언두를 해서 이제 얘와 같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복구 아니면은 되돌리기, 요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두는 되돌리기 위한 변화, 롤백, 일관성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리도는 재생을 하는 건데 얘도 우선 복구를 하는 거긴 한데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를 하는 거죠. 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디스크에 저장된 로그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트랜잭션 그 시작과 커밋에 대한 기록이 있는 트랜잭션들의 작업을 재작업을 해서 로그를 이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 항목에 대해 이전 값을 이후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 언두는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이제 스타트는 있지만 완료가 없는, 커밋이 없는 기록들에 대한 트랜잭션 그 작업들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롤백 이전 값으로.
원두는. 자, 그리고 스토리지. 자,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단일 디스크로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DAS나 아니면은 NAS, NAS. 자, DAS는 Direct Attached Storage 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 거죠. 뭐랑 뭐를? 서버와 저장 장치를 전용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컴퓨터에다가 외장하드 연결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운영이 쉽고 초기 구축할 비용도 뭐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저렴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신 다른 서버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파일을 공유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 자, NAS는 뭐예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학원도 NAS 서버 쓰죠. 자, 별도의 이제 파일 관리 기능이 있는 NAS 스토리지가 내장된 저장 장치를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다른 서버에서도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파일 공유가 가능하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저장 장치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장성, 유연성 우수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SAN. 자,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자, 얘는 DAS의 빠른 처리 그리고 NAS의 파일 공유하는 장점들을 싹 섞어 놓은 혼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 대기업이나 방송국 뭐 이런 사업하는 환경에 좀 더 널리 쓰이는 애죠. 자, 그래서 얘도 확인을 해봤고요. 얘는 네트워크상의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장치나 백업 장비를 단일화시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AN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자료구조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자료구조. 우리 뭐 컴퓨터공학 배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C언어 수업 듣고 나면은 그 다음 이수 수업으로 자료구조를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자료구조의 뜻은 자료를 기억장치 공간 내에 저장하는 방법과
자료 간의 관계, 처리 방법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하고 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당연히 효율성, 실행시간 단축을 위해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자료 구조를 분리를 하게 되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선형 구조에는 배열, 선형 리스트, 스택, 큐, 데크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 그래프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자, 선형 리스트에는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나 아니면 연속 리스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선형 구조에 뭐가 있는지, 비선형 구조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되는데, 비선형 구조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얘를 외우면 나머지는 다 선형이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뭔지 알려드리면, 자, 배열은 우리 뭔지 알죠? 같은 자료형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공간들을 얘기를 하고, 안 들어본 게 스택? 자,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삽입이 되고 삭제가 되는 이런 자료 구조인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삽입. 자, 근데 봤더니 일일이 나갈 수 있는 구멍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디로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도 똑같은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삭제.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 들어왔고 B가 먼저 이제 들어왔어요. A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B가 들어왔어요. 삭제가 되면 이제 누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B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위에 B가 깔려있으니까 A가 먼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들어올 때 이렇게 C가 또 들어왔다 이러면은 C 들어왔고, 만약 삭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자, 들어올 때는 A, B, C 순으로 들어왔지만 삭제는 C, B, A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이다? 후입 선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그래서 스택은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기에 후입 선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 이때 후입 선출이 뭐다? 나중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자,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저장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또 데이터가 들어. 이러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C도 삭제가 됐고 B도 삭제가 되고 A도 삭제가 돼서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근데 거기서 또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자, Q라고 하는 거. 얘도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보니까 얘는 공간이 2군데가 있네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 우리 스택으로 따지면은 얘는 입구가 열린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여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공간이 지금 2개가 열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1, 2 들어오고 열리 나가면 됩니다. 삭제. 자, 그래서 만약 A가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왔고 C가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왔어. 네, 삭제가 되는 건 누구부터 삭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던 A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Q는 리스트의 한쪽에서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 선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
그 얘의 큰 특징은 시작점이 어디인지 표시하는 프론트와 끝을 표시하는 리어가 있습니다. 리어 포인트.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